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은요, 지난 자정이었습니다. 시간 벌써 많이 지났는데 미국 의회 연설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와이드가 선택한 첫 번째 이슈의 제목은 바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행보는 몇 점이다. 점수로 준다면 몇 점 될까? 이제 막바지 이렇기 때문에 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본 영상에 추가된 영상이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서 여야가 평가도 오늘 내놨습니다. 그 모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and Marilyn Strickland. That's true for each party. It i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raised across the aisle.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저는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떤 성적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90점은 넘지 않을까.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예.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성공한 회담을 본 적이 있었는가? 역대 최대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르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다 걸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토론이 됐습니다. 토론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점 정도? 제가 봤을 때 99점을 드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하셨죠? 여야의 평가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극명히 갈립니다. 자, 오늘 패널 4분 나와 계신데요. 패널 4분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행보 몇 점을 주실지. 일단 여기 이 제목에 몇 점이다 했는데 점수로 100점 만점 이걸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패널 분들께는 A, B, C, D, E 기준으로 좀 점수를 매겨달라고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한눈에 좀 볼까요? A가 2분, F가 2분입니다. F는 낙제,
A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그런데 완전히 극명히 갈렸어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요. 역시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본 여야 평가 마냥 여기 네 분도 갈렸는데 우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부터 A를 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정말 굳건해야 된다는 거를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 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외교도. 예.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느꼈냐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을 그냥 다 받았어요. 굉장히 불안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는 눈빛, 뭐 이런 걸 그냥 느끼는 거죠.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이 친해지면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예. 좀 해결해주고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부분도 실리적으로 우리께 많이 챙겨줄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A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뭔가 이번에는 신뢰가 여러 가지 모습에 묻어난다. 그러니까 A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반대로 정미경 전 최고위원 아주 끝에 이 대척에 서 계세요 지금요. 김현정 위원장 나와 계신데 F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F입니까? 사실 마이너스라고 쓰고 싶었는데 F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부득이하게 F를 썼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정미경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빈에 취해서 국빈 방문이라는 거에 취해서 국익은 다 내준 속빈 강정 손해본 이번에 외교 순방이다 이렇게 외교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큰 축이 안보와 경제였지 않습니까? 예. 하나씩 따져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법 관련돼서 가시적 성과는 전혀 없었고 종전과 똑같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그 액수가 133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에 유치한 것은 7.9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17배 손실 해담을 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안보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그 협의체를 이제 신설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고 나토의 핵 기획 협의체보다는 또 낮은 단계라는 지적도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달만 해도 자체적인 핵 보유, 핵 우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NPT 핵 확산 금지 내용을 그 명문화 거기다가 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 그 보유나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보수의 딜레마라 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핵에 관련돼서는 한국은 이제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을 자초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손실만 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인 뭐 힘의 현상 변경 발언 이런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손실을 가져왔고 또 하나는 이제 국익뿐만 아니라 국격의 문제인데 미국에서 도청한 걸 인정하고 범인까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항의는커녕 오히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면죄부를 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실제로 정말 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던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뭐 70년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또 공고히 했고 국빈 방문 해서 이렇게 환대받은 이거 외에는 사실 뭐 설명할 내용들이 사실 그러면 그거는 없습니다. 반영하면 D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적표는 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바이든이 재선 전략에 좀 이용당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부적으로만 형식적인 국빈 대접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의 국익만 잔뜩 챙겨주는 그런 그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대변인인 윤석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예상은 됐는데 A 주셨어요. A.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너무 많은 말씀하셔서 뭐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얘기를 예. 뭐 하셨어요 지금 지적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133조 투자했는데 우리는 7.9조 정도밖에 못 갖고 왔다.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난다.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의 재편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에 얼마를 투자했고 미국으로부터 얼마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요. 예. NPT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NPT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협약에. 그 협약을 뭐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핵무기 개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오면 돼요 언제든지. NPT 탈퇴하면 됩니다. 북한도 탈퇴했잖아요. 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과 공조하면서 확장 억제를 더 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예요. 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가 A를 드렸느냐.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적인 부분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 NCG라는 것을 미국과 단독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토하고는 NPG라고 비슷한 의미의 예. 핵 계획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66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은 대서양 중심, 유럽 중심의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예. 지금 한국과 이렇게 단독으로 NCG라는 것을 만들므로써 예. 핵 관련한 협의를 한다. 우리나라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아 태평양 특히 한국의 안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핵 잠수함, 핵을 탑재한 잠수함을 수시로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 것과 같은 예. 효과를 우리가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문서 한 장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폄훼하는데 예.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안보의 큰 성과다. 그래서 저는 A 학점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김현정 위원장과 윤석 대변인이 다루는 소재, 주제는 같아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한 평가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도 F입니다. 네.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사실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노래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영어 연설도 아까 좀 들어봤는데. 예, 영어 연설도 그렇고 뭐 즉석에서 예. 뭐 호명하면서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서 사실 미 의회 자체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역할을 하셔서 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앞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국내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 세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TK, PK 그리고 적어도 60대, 70대에서는 좋은 여론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평가가 매우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역시 경제와 외교 안보인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체 핵무장론까지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상시적인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이것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 상설협의체 이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마저도 미국에서 거절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NPT 체제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선 계속 가고 그리고 미국의 핵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매우 실망한 눈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보면 앞서 뭐 김현정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실익이 없다. 손에 잡히는 경제적 국익의 효과가 뭐냐 이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드러난 것처럼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F를 드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F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여야 공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뭐냐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계속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뭐 핵 대 핵으로 세게 뭐 대결 구도도 해보고 했지만 여야 모두
다시 하노이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노이를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할 수 없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분은 A, 두 분은 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요거 점수 다 매겨봤는데요. 김현정 위원장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니까요. 장윤선 기자 살짝 언급하셨는데 요번에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는 양국 정상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국 정상이 그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공동 목표임을 명시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기존에 민주당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이거 들어갔으면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같다라는 평가 정도는 반응은 나올 만한데 글쎄요. 그런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 했던 자체적인 핵무장 그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에 문서로 된 것을 큰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서 안에 NPT 조약 금지 조항도 다시 문서 안에 넣었다는 것은 한미 간의 NPT 조약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딜레마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견제해왔던 그런 것들을 왜 이번에는 그럼 그렇게 쉽게 내줬느냐에 대한 비판을 그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핵 전략 자산을 정기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그 상시적인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할지 어떤 횟수로 할지는 또 다 미국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도에 나왔던데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 탐지 잠수함이 12,000km에도 와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전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 거리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개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대단히 모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 협의체,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를 협의해야 되는 건지 그 권한이랑 범위도 대단히 지금 모호해요. 그 나토처럼 핵을 뭐 이렇게 핵 정책이라든지 핵 기획, 운영 실행 단계에서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호한 측면이 많다. 정미경 전 최고 발언 이렇게 드릴 텐데 이제 김현정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를 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려면 제대로 받아오지 더 세게 북한 아주 압박할 수 있는 더 강해서 수시로 잠수함에 아예 와 있든가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미경 전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 핵 보유를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해요.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이 자리에서도 반대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반대하시죠? 보세요. 근데 마치 본인들은 반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거 안 가져왔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저런 딜레마에 빠진 거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 핵 보유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생산하는 거와 전술핵 배치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걸 바라는 우리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첫 술에 배불리 우리가 이거를 받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입장은 그 정도로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 예를 들어 핵에는 핵, 보복을 우리 대신에 미국의 입장을 좀 말해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절실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성과가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전술핵은 아니더라도 내가 문서라도 핵을 줄게.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건 여태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주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 이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일단 진전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지. 그것도 뭐 하면서 너네 왜 자체 핵 보유 못 갖고 왔냐. 이렇게 비판하면 민주당 다운 거죠.
지금 좀 발언기에 달랐는데 이게 사실은요. 제가 이 주제를 며칠째 다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방송이 끝나고 제가 아시는 분들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계속 핵 얘기만 하니까 약간 무섭다. 전쟁이 자꾸 연상돼. 뭐 이런 말씀하시거나 그래서 제가 김현정 위원장께 딱 30초 드릴게요. 발로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한반도의 그 긴장 관계를 대화를 통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왜 안 하고 핵 대 핵으로 핵 대 핵으로 하면 그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포의 균형이라 그러는데 핵 쏘고 핵으로 맞대응하면 둘 다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치 동맹을 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정도의 그 내용도 아니고 모호하고 애매한 거를 알겠습니다. 정례가 아니라 상시적이 아니라 정례화입니다. 그리고 핵 정확하게 말하면 정례적으로 전개를 한다, 뭐 기양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네 분 요 점수 쓰신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해집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정말 아니거든요. 자, 분위기 좀 바꿔서요. 벌써 며칠 지났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른 게 두고두고 계속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I'm gonna only sing.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the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I read about his widow brid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자, 지금 영상에서 옆에서 듣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 끝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반응을 보였어요. 보이는 이렇게 SNS상에 막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거, 뭐, 극찬을 했네요. 재능이 많다. 뭐 잊을 수 없다.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죠. 사실은요. 이게 시작이 된 게 미국의 유명한 가수 돈 맥클레인. 이 사인이 들어간 기타 선물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또 화제가 되니까 막상 이 가수가 또 반응을 보였어요. 내년에 한국에 가서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 부르고 싶다. 아마 또 다른 뉴스가 될 거다. 뭐 이런 반응까지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 대변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이 노래요.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글쎄요.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연이 있다면서 이 노래와 관련해서? 이 노래가 뭐 71년 발표곡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이남일녀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딸하고 부인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제 장남이 정치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을 만큼 유망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델라웨어주의 뭐 법무장관도 지내고 고 바이든인데 이분이 2015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 어릴 때 그러니까 장남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부르던 노래가 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다. 그럼 그 노래를 들으면 아들 생각이 나겠네요. 나겠죠. 이렇게 어떤 인연이 있는 노래를 외국 정상이 와서 불러줌으로써 정상 간의 소위 말하는 이 소프트한 외교의 하나의 전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통할 수 있는 노래, 약간 애창곡이었고 아들과의 추억이 있는 노래였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 노래의 특징은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살짝 바꿔봤는데요. 조금 더 무거운 주제 살짝 가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당국자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의 핵경우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거든요. 자, 그럼요. 일단 우리 당국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로서 핵 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입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외 확장 억제 관련해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입니다.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입니다. 자, 사실상의 우리와 미국의 핵 공유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 당국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겁니다. 한국 특파원들 만나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질문을 받고. 여기 보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입니다. 실무자예요. 실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사실상의 핵 공유라 이런 설명이 내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반박을 한 겁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오늘 여당 관계자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면 이거 국무부에서 핵 공유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핵동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핵동맹으로 가는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미국의 그 입장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한국 정부에는 반박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원식 관사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아침에 이웃으로 봤습니다. 보도로 본 거니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기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 장윤성 기자. 사실 미국이 상당히 단호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핵 공유라는 표현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케이건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 공유는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핵 공유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우리 정부는 핵 공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핵 공유의 핵심이 뭐냐면 핵무기의 통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오브 웨펀스라고 표현을 아예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워싱턴 선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매우 핵무기에 분명하게 대한 통제권 의미가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네요. 핵무기의 통제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핵무기의 통제권이 뭐냐? 소유나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을 사용하는 권한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나라에게 이것을 쉐어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66년입니다. 12년간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쉐어링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아예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은 1970년에 맺은 NPT 협정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NPT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정이 아니고 워싱턴 선언이에요.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니라 그냥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PT와 관련된 조약 때문에 그런데요. NPT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해서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PT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핵무기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T 1조와 2조에 따라서 미국도 그리고 비핵 국가인 우리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NPT를 우리가 탈퇴를 해야 돼요. NPT를 탈퇴하고 핵국가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국력 6위권, 국방력 6위권의 국가인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 제재도 받게 되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감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NPT에 따라서 핵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감시받는 체제에 놓이게 돼. 이게 우리가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 거냐. 그리고 또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내용에 신무기 반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미국의 클라크 대령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팽덕회가 맺은 정전협정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한국에 들어오려면 정전협정도 파기해야 되고 NPT도 탈퇴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공유 일단 첫 번째 자기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주객관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어찌 보면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 제가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께 잠깐 드릴 건데 우선 윤석 대변인이 좀 계속 손을 드셨어요. 내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상의 핵구라는 표현은 이건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달라 또 이런 설명도 나오게 했어요. 이 장윤선 기자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NPT 협약 준수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가 받아야 돼요. F 주신 건 좀 잘못된 것 그 같고. 얘기는 뭐 그건 끝난 거고. 뭐 끝난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자, 핵 공유라는 얘기, 나토하고도 지금 핵 공유하고 있다고 나토의 사례와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나토의 경우에도 NPT 협약 체결 전에 이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나토는 마치 그럼 미국 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핵이 나토 유럽 지역에 한 200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소유권 그리고 이 발사 통제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협의는 합니다. 근데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발사 코드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맺은 지금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미국에서 핵공유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이겁니다. 미국은 나토와 어떤 식으로 그런 핵공유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느냐. 미국에서 발사 코드를 주게 되면 나토 회원국 군이 공군이 됐든 육군이 됐건 핵무기 발사를 실시를 하게 돼요. 거기에 투발을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투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우리 군이 한국군이 핵무기 관련해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죠. 미국의 미군의 핵잠수함, 핵 탑재 잠수함이 와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은 미국 소유의 핵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핵공유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이것이 안보상의 어떤 방어막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저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핵 공유는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핵을 미국과 한국이 소유한다. 같이 소유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자체 보유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태까지 자체 보유 아니라고 계속 민주당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라는 걸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러면 공유라는 단어를 썼냐, 우리 정부랑. 그건 뭐냐, 그런 정도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요,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울 때 메커니즘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니까 사실은 워싱턴 선언 자체가 진일보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민주당의 속내는 뭐냐면 이 워싱턴 선언 자체도 싫은 거예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세일즈 하셨잖아요. 김정은이 그 비핵화 할 거다.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국민 속이는 거라고 저 보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뭐냐면 전 이거라고 봐요. 우리 대신해서 북한에 대해서 핵에는 핵으로 예. 당신들이 맞서달라. 저는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예. 결국 워싱턴 선언은 바로 응징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핵 공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많이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미국 쪽 실무자는 그거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세요라는 설명이 오늘 좀 나왔거든요. 아마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